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혹시 앵커는 그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는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그 명대사를 활용해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멋지다 제롬 파월, 브라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한다더니 또 오늘도 연기를 했군요. 노래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0.5%가량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1.3% 상승하면서 2,48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세 함께 올라탔고요. 오늘 좀 시장을 보면 어제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도 34억 원 사들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각각 4.5%, 5% 올랐는데요. 두 기업의 주가 상승은 모두 인공지능 챗봇, 이 챗 GPT의 열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챗 GPT에 탑재될 이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상승했고요. 네이버는 상반기에 이 오픈 AI의 챗 GPT 대항마인 서치 GPT를 출시할 것이라는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마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배경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파월이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증시는 정반대로 움직였네요. 그렇습니다. 말하신 대로 파월 의장은 지난달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또 긴축 정책이 왜 긴 시간 투입돼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외파적인 발언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만 이 시장은 우려했던 만큼 긴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은 파월이 공식적으로 물가 상승의 완화를 인정했다는 데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초기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시장은 이를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의 확실한 인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투자자들은 이 파월이 이전 발언에 비해 인상 속도를 더 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욱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증시 상승에 대해 이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파월이 고용보고서를 확인한 이후 태도를 더욱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의미부여를 하는 상황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고용은 늘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미국 가계가 지금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 자금이 좀 말라가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노동자 우위의 시장이 아니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을 이 매파도 비둘기 파도 아닌 매둘기 파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약해졌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어제 발언에서 이 새벽에 한 발언에서 뭐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최종 금리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당장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은 전월보다 0.4에서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확인된다면 3월에 발표될 2023년 기준금리 점도표는 더욱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올해 기준금리 점도표가 5.125%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진 긴축 조기 종료 기대감 역시 축소되면서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지금이 이제 금리 수준을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미국 기업들이 거기에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 정작 환율은 1,260원을 돌파해 버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개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254원에 이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네. 결국 1,2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파월 효과는 개장 초반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원화 약세에 불을 지핀 건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악화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8억 3,300만 달러로 2021년과 비교해서 65% 줄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또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감소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원화는 약세 압력을 더욱 받았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는 20억 달러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내내 원화 약세 영향으로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전망입니다. 네, 환율의 방향성이 다시 위로 향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따상에 성공했다던 스튜디오 미르 주가가 오늘도 상승 마감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따상에 이어서 오늘은 1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이 공모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상승률은 204.1%에 달했습니다. 뭐 이러한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 훈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스튜디오 미르를 포함해서 6곳인데요. 6곳 모두 적게는 37.9% 상승했고요. 많게는 오브젠을 보시면 318.3%나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증시 새내기 기업들의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자 다른 신규 상장주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이 프리미엄 유아 가구 브랜드인 꿈비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공모가 희망밴드가 4,000원에서 4,500원이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5,000원에 결정한 바 있고요. 일반 청약에서는 무려 1,7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꿈비도 내일 따상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좀 뜨겁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 공모주 청약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이 IPO 대여로 꼽히는 오아시스 여기 수요 예측이 끝이 났다고요? 맞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제 오아시스의 기관 수요 예측이 마쳤고요. 오아시스의 공모가 희망 밴드가 3,500원에서 39,500원이었는데 네. 좀 취재를 해보니 IB 업계에 따르면 3만 원보다 아래인 2만 원 수준의 많은 이제 기관들이 좀 가격을 써내려갔다 이렇게 좀 말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공모가 밴드 하단 이하에서 이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증시 부진으로 컬리나 11번가 또 SSG닷컴 등 동종업계가 잇따라서 IPO 계획을 연기하면서 오아시스도 상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진행한 오아시스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예측 결과와 상관없이 상장을 강행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 안준영 대표는 순리에 따라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려보고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따상이 나오는 배경에 예상보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말이죠. 철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고민이 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